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못했는데 뭐 설날도 끼고 뭐 갖가지 일이 있어서 네, 2주 동안 못했는데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뵙네요. 네,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2주 동안 못하다가 네, 2주 지나서 이제 보는 것 같네요.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2주 동안 제가 설날도 끼고 개인적인 학교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시 2주 만에 보니까 네, 다시 반갑네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미래 직업. 미래 직업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미래 직업으로 알아볼게요. 말끔해지셨다고요? 어떤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미래 직업으로 네,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 미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미래 직업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사라질 직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뭐 말이 간단하겠지만 좀 내용은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관된 헤어스타일 짱이냐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부터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 맥킨지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2030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져다줄 지능정보 사이에서 발생할 총 경제적 효과가 최대 4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슈퍼예산 4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지능정보 사회가 오면은 경제적 효과가 이제 460조가 된다는 말이고, 네,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란 지능적 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에서의 신규 매출,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460조 원이 이제 경제적 효과로 나온대요. 신규 매출,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제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네,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데이터가 다량 발생하면서 데이터 활용 마케팅이 활발해지거나 신규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신규 매출로 이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료 진단 정확도가 증대되거나 사원 인터넷을 이용한 제조 공정이 최적화되면서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또한 자율주행차가 사용화되면은 교통사고가 감소하거나 대기질이 향상되고 교통체증이 감소하면은 이것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져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다 준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비용 절감도 되고 뭐 최적화도 되고 사물 인터넷 통한 뭐 의료 진단, 인공지능 의료 진단 등등 교통사고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남자 팀주에 결승하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경제 효과가 이제 460조 원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맥킨지에서 알려줬고요. 네, 203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 표를 잠깐 보시면은 빅3 산업 250조 창출한다. 아까 그 260조 창출한다는 그 말인데요. 소비자 잉여 비용 절감해서 뭐 의료에서 이만큼 뭐 제조업에서 뭐 조원으로 돼 있잖아요. 단위가. 네, 50조 원, 뭐 25조 금융 쪽 유통 산업 아까 뭐 교통 쪽에서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의 감소나 뭐 의료혁명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나 3D 혁명 3D 네 프린터 네 표까지 준비했습니다. 프린터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제 효과가 이만큼 창출된다고 하는 거네요. 웰니스 뭐 라이프 등등 포함해서 이렇게 250조에 창출한다고 하네요. 빅3 산업이라고 해서 뭐 빅3 산업 뭐 제조업, 의료, 금융, 유통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게 빅3 산업이고요. 의료혁명, 뭐 제조업혁명, 금융혁명 이런 거요.
그런 걸 향해서 그 세 가지 의료, 제조업, 제조혁명, 금융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비중이 무려 44%, 신규 매출 발생이 최대 85.4조 원, 19%에 달한다고 하네요. 의료 부분이 최대 1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고, 제조업은 95조 원, 그리고 금융업은 50조 원 이렇게 경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의 종말을 예견한 제4의 실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전망하네요. 오프 산업은 헬스케어, O2O, 핀테크 금융 11개 간사들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데 맥킨지는 헬스케어, 제조, 금융 이 세 가지 산업에만 무려 255조 원의 경제 가치가 창출한다고 하네요. 아까 그 빅3 산업이 아까 하나 잘못 말했네요. 헬스케어네요. 네. 의료 쪽도 헬스 쪽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빅3 산업이 헬스, 제조, 금융 이렇게 세 가지요. 그래서 경제 가치가 창출된다고 예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맥킨지에서 말한 거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말들만 여기서는 이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자료니까 이 이야기는 맥킨지에서 맥킨지 회사에서 이렇게 말한 거니까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55조 원의 경제 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호프 산업.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서는 비용 증감으로 인해 경제 가치 발생 비율이 매우 높고 제조업과 금융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신규 매출이 새로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이를 헬스케어, 제조, 금융 외에도 교통, 도시, 주거환경 최대 35조 원, 40조 원, 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전자책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 PC가 많이 쓰시잖아요. 태블릿 PC 공부할 때도 좋고 인강 할 때도 좋고 많이 쓰잖아요. 원래 종이책 시대에서 이제 종말이 나오고 전자책으로 이제 책을 읽거나 그런다는 건데, 그래서 2016년 1월 9월 사이 미국 전자책 판매량은 18.7 감소한 데 비해 종이책은 7.5% 늘었대요. 그래서 2016년 연결 전자책 또한 17% 줄었으나 이 얘기는 종이책과 잔지 판매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전자책보다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종이책이 주는 따뜻함과 편함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크네요. 서점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점은 그래도 그 책만의 그 아날로그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 종이책이 주는 전자책보다는 여기서는 종이책이 많은 편안함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면 우리가 먼저 언급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저 찻잔속 우려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이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아직은 많이 쓰인다. 하지만 나중에는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거네요. 전자책보다는 아직까진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종이요. 전자종이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맥킨지는 근로시간 전체를 100%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바꾸려고 하는데 또 맨날 깜빡 잊어서 죄송하네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약 0.3%에 부유하다고 판단해요. 또 식품이나 담배, 등급업 미장 공과 같은 일부 직업만 자동화로 대체된다는 분석이고요. 자동화율이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카메라도 깜빡거린다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이제 잘 나올 겁니다. 97%에 달한다고 하네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자동화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이나 담배, 미장공
그 정도의 자동화로 이제 대체된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두려움에 아직까지는 떨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네,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두려움에 떨지 말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차피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롭게 부상한 직업도 쏙쏙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긴다고 유명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하지만은 어,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성되고 유명해질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있고, 뭐 IoT가 있고, 빅데이터, 이게 모바일, 클라우드, 초연결 사회에서 다 이제 공유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독일에서 뭐 싱크탱크인 오늘 야심차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다 소화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독일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 CRP 서프 어쨌든 독일 노동시장에서 로봇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로봇이 한 대가 늘어날 때 제조업 일자리는 평균 2개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걸고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나 자기 회사에서 나온다는 자료들을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자기네 회사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 믿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출처가 거기고 만약에 거기 회사가 틀린 자료를 했을 때 거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만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나 이렇게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웬만해서 믿으시면 돼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자기 회사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은 1994년부터 2014년 동안 자동화를 기반에 추산하면 로봇으로 인해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가 27만 5천 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동화 때문에 이만큼의 사라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났고요.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인 대신에 다른 업종에서 근데 이게 좀 객관적이고 상당히 뭐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몇 대가 이렇게 되면은 몇 대로 사라진다. 이 숫자로 나오거나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은 거의 믿으시면 돼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대 사라진데 2대가 사라지는데 그 데이터로 이렇게 자기가 추출한 건데 그 숫자로 나온 건 거의 믿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자기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어차피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라 그 정도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어요. 네, 추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이 회사에서 하는 얘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빅데이터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겠어요. 여기선 다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사라진 거나 새로 나온 거나 여기서 나온 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회사에서 자기네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한 거니까 분석해서 한 거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팩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차피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이렇게 다른 뭐 틈이나 그런 게 없고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로봇도 로봇 나름이지 않을까요? 뭐 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겠죠. 전부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선. 제조업이나 다보스 포럼의 창업자 클라우드 슈밥은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웬만해서 다 믿으시면 돼요. 숫자로 나와 있거나 자기 회사를 걸거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들은 거의
99% 팩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믿으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별풍선 4개 감사드립니다. 착주력 하나 3개 감사드립니다. 2개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타이밍이랑 속도를 잘 맞춰야지 사라지는 거랑 새로 나오는 거랑 타이밍이 맞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기술의 변화나 뭐 전 산업의 깊고 넓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거네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응을 잘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직무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오면은 적응하는 사람들과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적응을 못한다고 부를 창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잘 적응하고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하느냐, 그런 분들이 더 솔직히 말하면은 잘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렇게 적응을 잘 해야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응을 해라. 수용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직무도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처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자기가 앞서 가고 만약에 지금 시대보다는 좀 더 빠른 시대에 그런 걸 뭐 예지하거나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면은 좀 더 이게 쉬워집니다. 장사를 계속해야 될지 일단은 하시는 거는 쉽게 그만두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일단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큰 건 아니잖아요. 네, 사업을 뭐 더 늘리시는 다른 거를 더 찾으시든지 그때 동안만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걸 찾기 전까지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하시던 거 계속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면서 다른 걸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됐던 간에 이제 새로운 직무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새로운 직무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AI나 로봇으로 분담해 일하는 직무 등 다양한 직무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연구소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도 뭐 신생기술과 관련된 자리가 등장하고 뭐 고숙련 노동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최근 세계 시가총액 톱 10을 차지하는 기업도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한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네.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초연결성을 제가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말했잖아요. 초연결성, 사람과 제품, 뭐 제품과 산업, 기업과 개인, 이런 걸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인데, 이 근망 사이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왕래하고 쌓이게 된다고 하네요. 빅데이터는 고부가 가치와 서비스를 양산하는 촉매가 된다고 하고, 초연결성, 이 데이터 축적, 의미 있는 가치, 정보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등장의 이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은 고객의 구매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하이테크 관련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니즈와 수요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 기획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게 좀 핫하다면 핫하다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이런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고요. 더 나중에는 부각되고,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또한 빅데이터 속의 숨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디자인해주는 빅데이터 기획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 등의 새로운 직군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나아가 기업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은 노간주님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유비즈니스 경영 컨설턴트, 뭐 컴퓨터 보안 전문가, 대기업에 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경영 전략을 수립해주는 중소기업 코디네이터, 뭐 이런 것들이 뭐 각광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뭐 경영 컨설턴트, 컴퓨터 보안 전문가, 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경영 전략을 수립해주는 중소기업 코디네이터.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중소기업을 우리 상대로 정책 자금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나중에는 미래에는 네, 각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자리 생성 기술 이구도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네, 원인이 작용된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각광받게 될까? 이 시대에는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모바일,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 증강현실 로봇 혁명, 공학,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된다고 하고요. 뭐 활동하는 첨단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의 종말을 예견한 미래서적 제4의 실업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직업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2030년 각광받게 될 미래 직업 10가지를 분석해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IoT 전문가, IoT의 전문가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진의 초산업사회가 완성되고요. 아, 지금 음메다에 땄나요? 네, 아쉽네요. 네. 이 세상의 핵심에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사물 인터넷이 있다고 하네요. IoT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여기서 띵스란 스마트폰, 가전제품, 로봇, 웨어러블 기기, 약병 기저귀, 목걸이, 교통 안내판 등 물질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유형의 물건을 물론 공간, 데이터 등 무형의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수행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사물들끼리 연결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획하고요.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센서를 개발한다.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운영 목적에 따라 시장으로 전달한다. 블루투스 뭐 노래를 듣거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루투스 거기 운동할 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낄 수 있게끔 하는 걸 바라는 거겠죠. 별빛을 11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송한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하고 있다는 걸 바라고요.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ICT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이거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IoT를 하려면은. 그래서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가 중요하고 사업 모델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요즘 시대는 확실히 이 응용력과 좀 발음이 꼬이는데 창의력,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웹캠이 꺼졌는데 바로 키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야 역량까지 했고, 활동 분야에서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주로 통신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연구소 또는 정부의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에 근무한다고 하고요. 향후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아질 분야는 헬스와 의료, 도시 안전, 제조, 에너지, 자동차, 교통, 주택 등으로 예상된대요. 정부는 스마트시티 같은 대규모의 IoT 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건설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기반 기술로 하기 때문에 IoT가 유망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고, 그리고 초연결성이기 때문에
4,500명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고, 제조업도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네, 페미스, 막 스마트 팩토리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IoT를 어느 정도 응용한 그런 거겠죠. 제조업에서.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뭐 스마트 공정이 가능하려면 공장의 자동화 모델이나 뭐 로봇 등에서 생산이나 뭐 정보가 수집돼 한 곳에 보내져서 분석해야만, 네, 분석되는 표준 형성과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생산 공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IoT 산업 전 분야의 적용. 사물 인터넷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뭐 페이스북이요? 아, 네. 어쨌든 간에 잠금장치가 열리며 자동차에 부착된 카드와 톨게이트 시스템이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자동 결정하는 하이페이스도 사물 인터넷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 가정용 전자장비,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가정용 홈 네트워크도 가능하다고 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6년에는 225달러를 기록한 시장은 2021년까지 6.2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시계나 팔찌처럼 손목에 찰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블루투스,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능하고 그 축적된 행시 정보를 병원 건강센터 등의 디바이스에 실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 IoT가 들어오면은 사물 인터넷에 기반을 둔, 굉장히 커요.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에서 IoT가 정말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뭐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2040년에 한 조기가 연결, 1조기가 연결. 네. 차세대 핵심 ICT 산업인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차세대 핵심 ICT 기업으로 사물 인터넷을 꼽고, 그래서 뭐 전자제품, 일상용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표피적인 웹에서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IT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는 2012년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했고, IoT용 사물인식 기기가 2020년 2,000개에서 2040년에는 1조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글로벌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힌 상태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하네요.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이며 발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발전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신문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소프트웨어나 개발회사나 통신회사 등에서도 높은 몸값을 주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IoT가 이제 아직 시작 단계고, 지금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찾는다 이거죠. 처음에 뭐 시작한 거는 나중이 되면은 지금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고, 앞으로 더더욱 이거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더더욱 지금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은 나중에 괜찮아질 겁니다. 드론도 초연결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할 내용들은 끝이 났습니다. 블록체인도 네, 물론 중요합니다. 초연결, 네, 맞습니다. 초연결. 블록체인도 상당히 유긴하게 쓰이고, AI는 초지능. 이해가 굉장히, 상관 대표님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공부 쪽으로 나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0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할 내용들은 다 끝났고,
지금 만약에 IoT를 준비한다 해도 늦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많은 직업들이 나올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도 안 됐고 거의 성공장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준비를 하셔도 나중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나중에 많이 찾으실 겁니다. 찾을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는 게 제 결과입니다. 물론 IoT 말고도 다른 것도 많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은 주제가 뭐예요? 다음 시간도 네, 좀 미래에 관련된 직업으로 찾아뵈려고 해요. 네, 다음 시간도 네, 미래 관련된 직업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걸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미래 직업 외에도. 로봇으로요? 네, 로봇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로봇 쪽으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질문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신가요? 별풍선 3개 감사드립니다. 2개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샤워 시간에 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니면서 방송하는 거,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이렇다 말씀드릴 그게 아니라서. 네. 지금 학교 이제 오늘 시간표를 다 짰고 이제 거의 자취방도 다 알아봤고, 네. 그리고 학교 다 짰고, 하여튼 시간표도 오늘 수강표도 다 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일단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릉에 있는 가톨릭 간동대입니다. 좋은 데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졸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졸업장을 따려고 합니다. 평창하고 가깝네요. 네, 가깝습니다. 그쪽에서 또 뭐 하나 열렸다고 하는데 네, 거기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 가서 이제 졸업장도 따고 해야겠죠? 오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30분.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은 이만 할까요? 별풍선 7개 감사드립니다. 퇴근도 하셔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네, 원래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기 때문에 퇴근하셨잖아요. 네. 다음 주에도 뭐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